여러분 안녕하세요. 맹거스의 축구 한입의 유빵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1월 17일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맨체스터 더비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맨유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2대 0으로 시끄러운 이웃을 잠재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득점은 은베모랑 도루구가 했고요. 점유율 같은 경우는 맨체스터 시티한테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빠르고 다이렉트한 역습으로 퍼거슨 감독 때 그 퍼거슨 감독이 열었던 위대한 맨유의 시대, 그때 보여줬던 팀의 모습이 어느 정도 연상됐다는 평가가 다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이클 캐릭이 임시감독으로 치렀던 첫 번째 경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맨유는 어떻게 시끄러운 이웃 맨시티를 잡아낼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 포메이션 먼저 보자면 맨유는 캐릭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요거는 거의 아모림 감독이 잘릴 때부터 많은 축구 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그림이었을 거예요. 수비 라인 같은 경우는 포백, 루크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맥과이어, 달롯, 요렇게 약간 맨유에서 오래 뛰고 어느 정도 경험치가 많이 쌓인 그런 수비수들의 라인을 구성을 했고요. 최근에 약간 경기력적으로 또 멘탈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요로나, 아직은 어린 수비수인 헤브는 제외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원 라인 구성은 카세미루랑 우가르테가 아니고 카세미루 마이누 조합을 사용을 했는데요. 코비 마이누 선수가 사실 데뷔할 때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한동안 아모린 감독 휘하에서는 자리를 잘 못 잡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마이클 캐릭 감독이 오늘 깜짝 선발을 내세웠습니다. 코비 마이누 같은 경우는 사실 탈압박이 굉장히 좋고 볼을 이제 예쁘게 차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선까지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볼을 잘 연결해주는 링커 역할을 주문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선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도르구와 아마드를 배치시키면서 옛날 아모림의 유산들이죠. 어떻게 보면 윙백 역할을 소화하던 그런 윙백들을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윙어로, 이선의 전형적인 윙어로 배치한 마이클 캐릭 감독입니다. 그리고 톱 자리에는 은베모를 투입을 시켰는데요. 왜 은베모였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베모 자리에 보통은 세슈코를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 이 경기가 가지는 어떤 특성과 맨체스터 시티가 플레이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마이클 캐릭 감독이 내린 선택인 것 같아요. 쿠냐 같은 경우는 폭넓은 활동량을 가지고 수비 라인 깊숙한 데까지 들어와서 볼을 뺏은 다음에 본인이 직접 볼을 운반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맨유에서의 현재 에이스롤을 수행을 하면서 상대 수비들이 이제 본인한테 집중 마크를 하게 만드는 그런 그래비티, 어느 정도의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베모 같은 경우는 볼을 달고 뛸 때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연계도 좋을 뿐더러 골 결정력이 현재 맨유의 포워드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세슈코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포처 스타일의 공격수라고 볼 수 있어요. 공간이 나면은 그 공간을 향해서 뛰고 빈 공간으로 볼을 스루로 찔러주는 것을 잘 받는 그런 선수입니다. 실제로 맨유에 오기 전에 라이프치히에서 뛸 때도 그런 모습들로 주가가 가장 높았었죠. 근데 오늘의 선택은 바로 은베모였습니다.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가 상대가 상대인지라 우리한테 공격의 기회나 어떤 찬스가 왔을 때 한 번에 메이드 지어줄 수 있는 확실한 해결사가 필요했고요. 사실 쿠냐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그래비티를 가지고 상대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골 결정력에 있어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게 확실히 있습니다. 자, 맨시티의 포메이션을 보면 4-1-4-1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요. 수비 라인은 이전에 첼시전에서 디아스랑 그바르디올이 아웃이 되면서 수비 라인 전체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알레인이랑 후사노프가 센터백을 맡았고 아케가 왼쪽, 그 다음에 루이스가 오른쪽을 맡았습니다. 중원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로드리가 맡았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확실히 아직은 뭔가 경기 감각이 100% 풀핏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패스미스도 조금 많았고 그런 패스미스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선에는 새롭게 영입된 세메두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에서 어떻게 보면 해결자 역할을 많이 수행했던 도쿠가 왼쪽 오른쪽 윙을 맡았고요. 톱에는 현재 EPL 아니 어떻게 보면 유럽 리그 전체에서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홀란드가 스트라이커 자리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 경기에서 캐릭의 맨유가 어떻게 달랐는지는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점유율에 집중하기보다는 카운터 어택, 한 번의 역습 상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실적으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축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많이 축구 스타일을 옛날에 그 살인적인 점유율에서 뭐 다이렉트한 전개를 한다고는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조금 변한 것이지 상대방이 맨시티를 상대로 점유율을 우위로 가져가긴 여전히 어렵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 감독은 이런 스쿼드 차이를 인정해서 맨시티를 상대로 조금은 실리적인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빠른 공격 전환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볼 소유를 길게 하기보다는 다이렉트하게 잡지 않고 원터치로 돌려주거나 상대방 공격 진영에서 이제 길게 좌우 전환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요것도 캐릭 감독이 분명히 주문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비 상황에서 과하게 전방 압박을 하는 대신에 이제 내려앉는 블록을 형성을 했는데요. 수비로 전환할 때 맨유의 선수들은 사사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은베모, 톱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두 줄 버스를 세우면서 이제 조금 탄탄한 수비 라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도르구랑 아마드가 원래는 윙백을 수행을 했었잖아요. 윙백의 롤을. 근데 오늘 이 경기에서는 윙어로 뛰면서도 하프 스페이스를 이 두 선수가 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맨시티의 창을 잘 막아내면서 승점 3점을 가져오는데 성공한 맨유였고요. 맨유의 수비 전략에 대해서 제가 방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전반적으로 이제 압박을 맨유가 막 개겐프레싱처럼 나가지는 않았어요. 적당하게 프레스를 주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막 에너지 소모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가 이제 공격을 시작할 때 우리의 윙어였던 도르구랑 아마드가 우리 하프 스페이스를 막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수비진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쳤고요. 오늘 첫 번째 득점은 완전 퍼거슨 때 그 맨유를 보는 것 같았어요. 후방에서 빠르고 간결하게 볼을 앞으로 빼줬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정확한 킥 기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 공격진으로 한 번에 넘어올 때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정확하게 앞으로 볼 배급을 해줬고요. 3선 이상 저희가 볼을 탈취했을 때는 앞서서 기다리고 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정확하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한테 볼을 원터치로 정리를 해줬는데요. 경기장을 크게 좌우 전환을 하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가는 전방 패스를 뿌려주면서 선수를 많이 거치지 않고 전방으로 볼을 배급하려고 노력했던 맨유입니다. 뛸 때 볼을 소유하지 않는 선수들도 최소 4명 이상이 더미런을 해서 상대방 골문 쪽으로 쇄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린 시티의 선수진을 상대로, 시티의 수비진을 상대로 누구를 막아야 될지 이지선다를 강요하게 되는 그런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골의 상황에서도 보면은 은베모가 우리 수비 라인에서 볼을 탈취하고 빠져나오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한테 볼을 주고 본인은 뛰어갑니다. 그리고 같이 뛰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왼쪽에 있는 도르구, 오른쪽에 있는 아마드였죠. 이렇게 4명의 공격수가 뛰는 반면에 시티 수비수는 딱 센터백 2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센터백들은 내가 누구를 막아야 될지 어쩔 수 없이 선택지를 강요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골이 터졌고요. 자, 두 번째 득점은 집중력이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드가 우측의 사이드에서 뛰고 있던 쿠냐한테 볼을 전달하고요. 쿠냐가 상대 맨시티 수비수인 오라일리를 달고 그냥 뜁니다. 뛰면서 중앙으로 낮은 크로스를 해주는데요. 후사노프 뒤에 있던 도르구가 이 뒤에서 후사노프를 제치고 앞으로 쇄도하면서 발을 갖다 댔고 그게 골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도르구의 엄청난 집중력, 순발력, 승리에 대한 집념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그냥 또 로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격이었어요. 근데 도르구가 여기서 보여준 그런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이제 득점을 했고 맨체스터 시티는 여기서 바로 멘탈이 털려버렸죠. 전성기 박지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활동량을 보여줬던 이번 경기의 도르구인데요. 수비형 윙어라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 상황에서는 우리 팀의 하프 스페이스를 본인이 전담해서 수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면서 저는 요 생각은 확실하게 들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린 얘기지만 역시 이 팀의 심장은 브루노다. 그만큼 정확한 킥이랑 우리 팀 플레이어의 스타일에 맞게 맞춤형으로 패스를 찔러주더라고요. 진짜 볼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처럼 우리 팀 포워드가 어떤 성향이 있구나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볼을 넣어주니까 더 이제 공격에서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또 조금 더 적은 찬스지만 그 골을 확실하게 골로 메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사실 볼을 길게 들고 있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선수가 아무리 볼을 달고 빨리 뛸 수 있어도 손흥민 선수 같이 이제 온더볼에서 드리블하는 게 정말 좋은 선수여도요. 공을 그냥 차서 전방으로 넘기는 것보다 더 빠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단순하게 볼을 차는 게 아니고 우리 팀 선수들의 성향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그거에 맞춰서 볼을 전개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볼을 패스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원의 사령관으로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지는 가치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이클 캐릭이 어려운 상대 맨체스터 시티를 이렇게 잘 꺾었는데요. 다음 라운드, 이번 주말에는 아스날을 상대를 하게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의 최대 빅매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스날 대 맨유 1월 26일 월요일에 펼쳐지는 이 경기에서 이제 아스날이 지난 경기에서 노팅엄이랑 졸전을 기록을 했어요. 결국 이제 득점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낙승이 예상되는 경기였는데 득점을 못하고 그냥 비겼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어제였는데 인터밀란이랑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하면서 또 이제 체력적으로 약간은 부담이 되는 그런 한 주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 반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맨시티를 상대로 쾌조의 스타트를 보인 마이클 캐릭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시즌 가장 유력한 프리미어리그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맨유가 이번 아스날을 맞아서 어떤 경기력으로 또 한번 승리를 거둬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거슨의 축구한입, 그럼 저는 다음 경기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